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제공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제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정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북한에서 그 뭐죠? 이 오물풍선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제 내려보내고 그 풍선에다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낸 게 뉴스에 나온 거를 봤는데, 그 글쎄요. 제가 뭐 이제 한국의 정보기관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은 뭐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첩보를 모아서 그 첩보를 분석하고 이러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첩보를 분석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 오물풍선을 사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 "북한에서 또 이런 걸 보냈네." 뭐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뭐 경고가 없었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물풍선이 단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처음에 뭐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쓰레기가 이런 거 나온 걸 보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 자체, 그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풍선에다 뭔가를 매달아서 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험이라고 보거든요. 북한에서 핵실험 많이 하는 경우, 핵실험도 많이 했었고 이랬던 그 북한이라면은 머리가 없는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물풍선에 대한 실험은 저는 이게 점점 진화를 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인제 이 떨어져서 부딪혔을 땐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불을 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중에서 터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말 그대로 공격용 무기 중에 하나를 실험하고 있고, 그거를 그 풍선에다 매달아 가지고선 보낼 때 그 시간서부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하게 만드는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실험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진화가 되면은 나중에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거기서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예.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오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그게 아니라, 실제 계획된,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까지 다 봐가면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를 추적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써먹는 하나의 그 용도로서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좀 사회 분위기가,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곳을 너무 적대시 여기면서 싸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뭐 이게 얘네들이 또 이런 거 보냈네.' 뭐 그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이런 데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있죠. 머리를 쓰질 않고 주어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후 이 어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소를 잃어버렸는데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소를 잃어버리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왜? '소를 이미 잃어버렸는데 이거 고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사회가 많이 각박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죠. 자,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요. 사회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가 각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묻지마 범죄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묻지마 범죄와 연결이 되고 사회가 각박해지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교육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의 조직을 위해 살아가는, 조직 때문에 인제 개인이 희생되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학생들을 퇴학을 시키는 이유가 "너는 퇴학해. 넌 학교에서 나가. 너는 공부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 같은 애들이 있으면 우리 점수 까먹지. 우리 점수 까먹고 나면 우리는 이게 우리 학교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뭐 이런 아이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학교 먹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학교의 명예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당한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 뭐야 교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또는 교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질의 그런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예. 이게 인제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가 각박해져요. 왜? 잘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중간 이하의 아이들은 이 무슨 뭐야 이 인간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취급하죠.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떠들었다고 저희 빠따 맞고 따기 맞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제 기억에.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손 내밀고 손바닥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 맞고. 물론 요즘은 그렇게까지 체벌은 안 하겠지만, 체벌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정신적인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고 학교 저희 교육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퇴학시키고, 잘하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잘하는 학생들 박수 쳐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묻지마 범죄, 요즘 제가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예. 지금 물론 한국도 이런 게 들어가고 캐나다의 교육은 쪼끔 한국과는 좀 달라 가지고 인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으로 도로 그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세컨더리죠. 이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회는 학생들 그만두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고 막 이런 것들이 인제 악순환의 반복처럼 됐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사회가 그만큼 각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특히 이 밴쿠버 지역에 묻지마 범죄 꽤 일어나서 지금 시끄럽죠. 뉴스만 들어봐도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벌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 2명을 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찰에도 많이 잡혔다는데 경찰이 계속 내보내 가지고 경찰과 이렇게 조우를 했던 그 기록만 한 몇십 회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서는 사람 하나 죽이고 다른 또 한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다치게 만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재작년부터인가 제 기억에 가게에 돌 던져서 유리 깨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갑자기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제 이 라디오에서 인제 토크쇼 같은 거 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도대체 정부, 지금 인제 프라임 미니스터 하고 있는 이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지들 좋다고 어디서 자기들 인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면서 가서 뭔가 하고, 또 이 뭐죠? 표만 얻으려고 이제 말 바꿔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니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BC 주정부 너희들 있는 애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해결책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뒷짐지고 있는 게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왜 묻지마 범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랜덤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사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문제에는 지도자의 문제도 함께 있어요. 지도자? 저 지도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권력자라고 할게요. 지도자라고 하면 적어도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 가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인데 이 권력자는 뭐를 하느냐? 자기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느냐?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면 "아니 우리가 이거 할 만큼 했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뒤져 봐라. 그 예전에 이런 일 없었나? 예전에도 있었잖아. 뭐 새삼스럽게 뭐 그 몇 건 더 일어났다고 그걸 새삼스럽게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력자가 두뇌가 얼마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 대처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대처인지 아니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는요. 여러분도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터져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두드러져요. 그런데 특히 묻지마 범죄 중에서 가장 묻지마 범죄를 부추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생존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왜 범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면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사람들은 뻔히 다 알아요. 이게 지식의 맹점이기도 한데 알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개념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실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뺑뺑 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응급실 뺑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밴쿠버 지역은 뭐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지만 질병 치료 대기 때문에 1-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존이죠. 예.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그 사회의 그런 어떤 우두머리서부터 그다음에 그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제 차별받는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서 인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끝으로 제가 요거 한 가지 팁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묻지마 범죄에다가 불특정 다수 랜덤이라 그러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공격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당할 것 같으면 공격 안 해요. 무조건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음걸이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어깨도 축 처져 있고 힘도 없고
이때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인 경우가 인제 그런 경우인데, 어깨도 뭐 여자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왜소하니까 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남자들도 인제 그런 대상이 될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들어서 "아유 나 지쳤어."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희 어떤 도전 정신이 강한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뭐 '난 그래도 약한 애 안 건드려. 쟤 좀 세 보이니까 그래도 저놈한테 도전할까.'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이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제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있어 보이게끔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 쟤는 건드렸다가 내가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뇌의 능력을 키우면서 뭐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쌓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방법이죠. 진짜로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인제 제가 제안드리는 건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그런 대상에 속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번 눈 돌아가면 진짜 누구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걷는 걸음걸이라든가, 걸을 때 평상시 길을 걸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들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어떤 일상을 살아가시면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